법무법인 선승 대표 변호사 민태호입니다. 저희가 사건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매월 수임하는 사건의 개수를 제한을 해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건이 밀리면 문의를 주셔도 수임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꼭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만 집중해서 보셔도 변호사 선택 잘못해서 땅치고 후회하실 일은 평생 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민사, 형사, 사건별로 선임 비용을 알려드린 뒤 착수금이 뭔지, 성공보수가 뭔지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겠죠.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는 어떤 유형이고 실력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끝으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중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까지 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비용을 내고 변호사의 의견 정도만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상대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사건이 무겁거나 해서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되도록 빨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를수록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이고요. 본격적으로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민사사건이라 하면 이혼, 부동산,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회사소송, 의료사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민사의 경우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이 뭐냐? 상대가 나한테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내가 상대한테 얼마나 받아내고 싶은지예요. 이 금액이 크냐 작냐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 가격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얼마가 걸려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여러분께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형사사건의 경우는 좀 달라요. 내가 피해를 입은 쪽인지 아니면 피해를 끼친 쪽인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공격하는 입장보다 수비하는 입장이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에게 고소를 당한 입장이거나 여차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더 높아지게 돼요. 추가로 자백을 할 건지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지 법으로 다퉈야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만약 저 죄 지은 거 맞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좀 감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상대 측과 싸울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실 겁니다. 민사든 형사든 알아두셔야 할 점은 내가 증거를 얼마나 확보해놨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그 사건에 얼마나 노하우가 있느냐입니다. 만약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여기서도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증인들도 찾아다녀야 하고 자료들도 뒤져봐야 할 테니까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변호사가 노하우가 많을수록 선임 비용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 경우 IT 분쟁, 회사 관련 소송, 형사사건, 의료사건, 부동산 소송, 스타트업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어서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히려 유사한 사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꼭 경력이나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선임 비용이 높을 거라고 겁먹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착수금이랑 성공보수가 뭔지도 알려드려야겠죠. 착수금은 당신을 변호사로 선임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시작 전에 변호사에게 주는 돈이에요. 일종의 계약금인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이런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부 승소하면 10%, 일부 승소하면 5%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소송이라면 상대한테 1억을 다 받아주면 전부 승소, 절반인 5천만 원만 받아주면 일부 승소가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기는 경우 변호사한테 10%에서 5%를 더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성공보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비용 파트는 완벽하게 익히신 겁니다.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겠죠. 먼저 피해야 할 변호사입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광고를 엄청 한다. 두 번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직원이나 사무장이 상담한다. 3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무조건 승소를 장담한다. 4번, 경력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속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하고요. 딱 이 반대로만 하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실력 있는 변호사는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아요. 진짜 맛집들이 매일 네이버에 광고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소문 듣고 찾아오지.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실력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부터 직접 하지 않고 사무장에게 시키는 곳이다? 공감 능력도 책임감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직접 진행하는 곳을 찾아야 해요. 세 번째,
그 사건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물론 일반인 분들이 한눈에 변호사의 경험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직 변호사인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실력 없는 변호사일수록 경력이라고 칠 수 없는 것까지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함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를 들어 정식 학력도 아닌데 어디 연수 몇 주 했다고 하여 그 대학이나 기관을 수료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어디서 인턴을 했다고 하여 마치 로펌이나 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써 놓은 곳이 있어요. 정말 실력 있는 곳은 있는 경력, 없는 경력 끌어다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 곳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대 개인 변호사 어디를 선택할까? 법무법인은 변호사들끼리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개인 변호사가 실력이 없거나 협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서 내 담당 변호사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2년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혹여나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무기가 되는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선승 대표 변호사 민태호였습니다.